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부진했던 부동산 시장 여파로 경매가 큰 인기를 얻었죠. 하반기에도 역대급 경매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뿐 아니라 고급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입찰을 기다리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반기 경매 시장에서 눈여겨볼 알짜배기 투자처 한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영욱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대표님.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오늘 7월 첫 거래를 맞았습니다. 네. 하반기 경매 시장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전망해 주신다면. 네, 지금 작년 이맘때하고 올해 지금 이맘때하고 지금 많이 시장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달라요? 예, 지금 네. 계속 몇 번 말씀 좀 드렸지만은 1월 달, 2월 달부터 좀 계속 좀 경매 시장에서의 심리는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네. 우리가 낙찰가율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감정 평가된 금액에서 실제 낙찰된 금액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그 화면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우리 전국미 수도권 그 아파트 경매 현황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재작년이죠. 2021년 5월 달경에 진행 건수가 약 한 18,000건 정도였는데 작년 5월에 16,000건에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5월 달까지 5개월간에 이미 지금 10,000건을 돌파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전년, 전전년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낙찰가율이 예전에는 그 서울이나 그 입지가 좋은 아파트일 경우에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100% 이상으로만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보다시피 80%대에서 서울 아파트들이 좀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좀 보게 되면. 네. 그리고 물건들이 점점 더 많이 시장이 풀리고 있어서 올 초보다는 더 저렴하게 낙찰받는 케이스가 조금 줄긴 했지만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더 많은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고 입찰자 수도 더 많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2021년에는 낙찰가율이 100%가 넘었다는 얘기는 저 때는 네. 경매 시장이 화랑이었죠. 화랑이에요. 우리가 네. 일반 매매 시장 자체가 네. 우리 2020년에서 2021년까지가 거의 피크였잖아요. 예. 계속해서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위 말하는 우리 절벽이라고 그러는데 시장 가격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가 급상승하고 있는 예. 마치 주식에서도 그런 게 있듯이 예. 부동산 시장도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감정평가를 했는데 시장이 뜨겁다 보니 예전 8개월 전에 감정평가했던 금액보다 높게 낙찰이 됐죠. 아하. 예를 들자면 감정평가가 8억인데 현재 시세가 11억이에요. 아. 그러면 10억의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8억 감정가 대비 10억이니까 예. 훨씬 더 낙찰가율이 무슨 높게 말씀인지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하반기에는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사실 네. 역전세 우려로 이제 강제 경매 물량도 증가할 네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장 매물 상황은 어떤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물이 점점 좀 증가하고 있고 예. 진행 건수도 늘고 있고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이제 경매를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임의 경매 또는 강제 경매 이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제 경매라고 네네. 했던 부분들이 물론 이제 임차인만 있는 경우들은 아니고 아주 쉽게 그래도 짧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거에다가 담보 가치를 제공을 하고 근저당권이라는 걸 이제 하고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아는 사람 지인이라든지 또는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는다든지 하면 담보 설정을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담보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경매 나온 걸 보고 우리가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 네. 좀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임차인들은 담보 설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시를 했고 정상적인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보증금 회수가 못하니 판결을 받아서 또는 판결에 지음하는 지급 명령을 받아서 우리 집주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임차인이 직접 진행을 하는 그런 강제 경매도 많이 늘어나고 또 담보를 설정한 그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저 화면 한번 볼게요. 네. 시청자분들은 보이실 것 같은데 아마 모바일은 좀 안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좌측이 그러네요. 강제 경매고 네. 우측이 임의 경매라고 예. 되어 있죠. 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이미 경매에는 분명히 채권자라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채무자가 있겠죠. 네. 채무자가 일반적으로는 집 주인이겠죠. 네. 근데 우측에 있는 이미 경매는 아까 제가 담보를 설정했다고 했잖아요. 예.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개인도 담보를 잡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기 보게 되면 아마 국민은행이라고 좀 돼 있을 거예요. 채권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 집을 살 때 또는 중간에 국민은행에서 이 돈을 대출을 받았는데 원리금 회수를 못하고 있으니 법원을 통해서 저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거죠. 예, 저런 임의 경매도 늘고 있고 좌측의 강제 경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차인이라든지 또는 물품 대금이라든지 또는 개인 간의 어떤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판결이나 지급 명령에 따른 강제 경매 두 케이스가 다 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요. 저기 대표님, 근데 네. 이제 뭐 식당을 차리든 카페를 차려도 이거 목이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네. 이 경매도 목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러면은 네. 지금 어떤 지역에 좀 집중하면 더 좋을까요? 네. 우리 참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심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이제 우리 그 SBS 비즈 방송들이 거의 이제 그 재테크로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테마, 어떤 산업이 고르듯이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들을 골라야 되는데 예.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제 기준으로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기에 편안한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지금 모습은 이랬으나 나중에 더 3년 뒤, 5년 뒤에 그 지역 자체가 성장할 곳들을 찾는 게 중심인데 제일 많은 질문, 그래서 어디가 좋다고요? 어디가 좋은 겁니까? 추천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저 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간에 서울시 생활권 계획 또는 서울 도시 기본 계획 네. 또는 수도권이나 지방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용인시에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용인시 도시 기본 계획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그 각 지역별로 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원 사이즈가 똑같이 그리셨네요. 이게 제일 큰 거점이 있고 중간 거점이 있고 제일 작은 거점이 있고 지금 생활권 계획 보게 되면 제일 큰 거점은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 영등포 여의도 쪽 많죠. 네. 그렇죠? 강남 쪽 많겠고 그다음에 종로 중구가 많겠죠. 예. 이게 우리 서울에서 크게 3도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장 비쌀 거고 집주 근접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3도심 외에 그 다음 레벨로 7광역 중심이라고 이제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앵커님도 잠깐 저기 노란색으로 네. 음영 처리되고 밑에 색깔로 약간 표시를 해놨군요. 저걸 컬러로. 해놨구나. 네네. 뾰족하게 뭐가 튀어나왔네요. 그렇죠. 그거 7개. 네네. 네. 지금 보면 7개가 우리 동북권이라고 지금 뭐 17개 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기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창동상계 보이시나요? 창동상계. 저 그래프에서 지금 이 원이 많아서 지금 안 보이는데 동북권에 뭐 창동상계라든지 청량리 왕십리라든지 또는 동남권에서 잠실이라든지 또 강서구 하면 상암도 있지만 우리 마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서구의 마곡이라든지 또는 용산이라든지 또는 우리 서남권에서 일자리가 많고 한 지밸리라고 들어보셨죠? 지밸리. 그 알파벳 G가 구로구, 금천구가 알파벳 G로 예, 시작하잖아요. 예. 네. 일자리가 많은 도시. 이렇게 7광역, 12지역 또 그 밑에 또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또 53지구 중심 이게 전체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저 계획도를 우리가 그 다운로드를 받으면 보통 한 400페이지는 기본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 또는 일자리가 있는 곳 그런 것들부터 찾아가면서 어떤 위계가 지금 어떤 가격으로 어떤 트렌드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경매는 물론이고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죠. 단 일반 매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매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거고요. 아니 지금 네. 대표님 저 노란색 칠한 거 7개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수락, 월계, 네. 삼양, 신사, 네. 그다음에 한강 이남의 개봉, 미림, 오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좋다는 의미로 찍어 놓으신 겁니까? 더 우리 유망하다는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서울 전체가 발전하려면 우리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모든 곳에 똑같이 쏟아부을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겠죠? 그러다 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동대로 지화하면서 지금 GBC라고 현대 글로벌 센터 아시죠? 네.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있고 그
탄천 건너서 잠실이 있고 이런 데가 더 앞서서 발전이 돼야 우리 서울이 발전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발전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싸죠. 네. 예. 그래서 그 다음 위계 이런 그 위계별로 발전 계획들을 그려준 표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건 그 우리 원래 동그라미가 저거보다 훨씬 많은데 네. 그 작은 화면에 다 안 나오니까 지금 아. 일부만 해놓은 거고 예.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하시면 네네. 바로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위계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알짜배기 매물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냥. 너무 좋죠. 예, 예. 15분 안에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려고. 네, 그렇죠. 이게 본론일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 지금 우리 이 시간은 경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참 갖고 싶었던 아파트들이 과연 경매로 나올까 이 생각을 좀 해볼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좀 수차례 좀 방송을 하면서 1억, 2억, 3억, 심지어 막 5억씩 저렴하게 낙찰받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일반 시장보다.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그러면 제가 좀 몇 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역시나 잘 안 보이시죠? 잠실 화면에 나와요. 잠실. 잠실 네. 나오나요? 네. 네네. 어떻게 좀 크게 됐네요.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리센츠일 겁니다, 아마. 아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엘리트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엘리트파? 엘리트. 뭐의 약자예요? 엘스? 아파트 이름입니다. 예, 잘하시네요. 예. 구글 역시 리센. 여기서 아무나 앵커를 하시는 게 아니시니까. 엘스, 리센츠, 예. 트리지움, 예. 파크리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파크리오. 예. 그렇게 이제 대장 아파트들이 있고 이제 재건축 앞두고 있는 우리 잠실주공 5단지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엘스 옆에 리센츠가 나와 리센츠, 있어요. 아. 잘 아시다시피 우리 2호선 역세권이고 학교들이 접근해 있고 저 환경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주 신축은 아니죠?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그렇죠? 2007, 8년 정도에 지금 한 아파트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가장 센 그 강남 참고할 때 서초, 강남, 송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이 송파 쪽이고 송파나 강동구나 작년 말부터 조금 많이 좀 가격대가 내려왔었다가 네. 이제 최근에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심리가 살아난 상태에서 보다시피 법원 감정가는 무려 24억 5천입니다. 네, 네. 그렇죠? 강남 3구에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이기 예. 때문에 근데 지금 유찰이 되다 보니까 최저가 수준이 19억 6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권에서 유찰되게 되면 20%가 다운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시장에서 급매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저렴하게 사야 5% 아마 할인해 줄 거예요. 네. 급하다고 했을 때. 근데 경매 시장은 시장 법칙이 아니라 우리 딱 법원 룰에 의해서 서울일 경우에는 20% 다운, 그리고 경기, 인천 및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30% 다운이거든요. 그러면 저 19억 5천이라는 이 가격에서 저 날짜에 보증금 저 가격에 10% 찾고 대신 저 단지에 직접 가서 실제 지금 거래되는 실거래가들을 봐야겠죠. 그렇죠? 실거래가도 보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의 호가, 매도자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 그렇죠? 그 가격이랑 비교를 했을 때 시세보다 얼마나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가면 네네. 저가 낙찰을 받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조금 좀 고가 아파트를 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또 중저가로 한번 투자해보고 싶으신 네네네. 분들이 살짝 또 예. 할 수 있으니까 다음 다양하게 매물. 좀 볼게요. 예. 네, 다양하게. 일단 리센처를 하나 보여드렸고 봉천동. 그다음에 이제 봉천동. 자, 봉천동 아실 거예요. 그 옛날 동네 이름인데. 네, 근데 이제 네. 이미지가 아무래도 뭐 예전부터 방송상에 뭐 봉자 들어가는 동네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봉자, 그렇죠? 용인에도 신봉동 있지만 좋죠. 그렇죠. 여기 이제 봉천동이 사실은 강남 직주 근접이 굉장히 편한 동네예요. 네. 우리 예를 들어서 2호선 강남역이 있고 서초역, 교대역이 있고 사당역이 있고 방배역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서울대 입구역 아시죠? 그렇죠. 네네. 봉천역도 있죠. 네. 신림역도 있죠. 예. 2호선 타면 바로 갑니다. 강남까지. 그 정도로 접근성에 가까운 데인데 강남구 옆에 서초구 바로 옆에가 관악구예요. 예. 그래요. 근데 이 관악구에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예, 소규모 단지가 아니고 이 관악구에서는 앞서서 관악구를 리딩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 이 편한 세상이죠.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있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저 2차가 17억에 나왔죠 지금. 네. 좀 세 보이죠. 우리가 볼 때 관악구가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 항상 평수랑 같이 보셔야 되죠. 예. 지금 평수가 몇 평으로 지금 나와요? 조금 큰 평수로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혹시? 아니에요. 너무 안 보이시죠? 작아서 예. 안 보여요. 저게
지금 관악구에서 17억이고 84보다 조금 큰 타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최저가가 11억 3천 정도로 나와 있죠. 예. 11억 3천 정도 나와 있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찰이 아까 리센치는 한 번 유찰됐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째죠. 그러면 20% 다운되고 그 가격에서 또 20% 다운되면 8864 맞나요? 그렇죠? 20% 다운된 80%에서 또 20% 다운된 80%니까 8864 64% 시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악구 봉천역에서 내려서 저 단지를 가다 보면 물론 뭐 서초구 강남구 느낌하고는 다르겠으나 강남까지 직주 근접이 아주 편하고 네. 대단지고 신축이고 이 봉천역 일대의 재개발이 활성화돼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럼 이때가 다 변할 건데 일반 서초 강남 잠실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선점하실 수 있는 그렇죠? 대표님 아니, 지금 오늘- 저 얼핏 보니까 네. 감정가 최저가 차이가 6억 한 4천이 되는데 네. 지금 6억 4천을 갖다가 날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최저가라는 의미니까 얼마에 낙찰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좀 전에 이제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20% 다운, 또 2차에서 그 차수에서 20% 다운. 전체가 알겠습니다. 64%가 계산되는 거라 예. 최저가 이상으로 써야죠. 그렇겠죠. 네. 저 가격보다 1원이라도 낮게 쓰면 무효입니다. 알겠습니다. 무효예요. 네. 오늘 매물 더 들어봤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네네. 저희가 좀 더 아. 다양한 매물을 좀 들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